제4장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와 튜플, 세트, 딕셔너리인데 먼저 첫 번째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자,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시퀀스 자료형이에요. 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형태의 자료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다 시퀀스형인데, 자,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값 할당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같은 자료형이 아니라 다른 자료형을 가지는 값들도 포함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항목들의 모음을 순서대로 저장하는데 리스트를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대괄호로 1, 2, 3 이렇게 우리 싱글 쿼테이션에서 문자열이라는 표현으로 문자열이라는 값이 연속된 형태로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 저장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구조와 같이 하나의 칸에 하나씩 이렇게 포함된 형태의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실제 리스트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라. 근데 리스트가 우리 대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대괄호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출력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리스트를 출력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값이 없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여기에 이제 값을 1, 2, 3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네, 1, 2, 3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게 바로 하나에 둘, 셋, 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이런 요소로 리스트라는 변수 하나에, 공간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인데 우리가 문자열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1, 2, 3 이게 뭐죠? 방금 그림으로 우리가 봤던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리스트로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괄호. 근데 여기에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지지만 리스트에 포함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순서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잘 뭔지 우리 추후에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인덱스입니다. 리스트 인덱스는 리스트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바로 주소 개념의 숫자를 사용하는 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1, 2, 3인데 이거 우리 문자열과 비슷하게 첫 번째는 0으로 시작해서 0, 1, 2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으로 볼 때는 여기 끝에가 마이너스 1이에요. 끝에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라 치고 역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수로 인덱스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1, 2, 3 이렇게 넣었다고 이제 넣어 놓고요.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리스트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개별적인 요소로 내가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가 0이죠. 0. 0과 1과 2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개별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냐면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역으로. 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 여기에는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 그대로 1, 2, 3인데 3, 2, 1으로 됐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 어디라고요? 제일 끝에. 자, 끝에서 역으로 음수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의문을 품었던 중첩 리스트 인덱스인데요. 자, 네스티드 리스트 인덱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중첩된 형태로 리스트 표현이 되는 걸 한번 살펴봤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여기 메뉴에 있는 이게 좀 신기했던, 그죠? 이런 중첩된 형태. 자, 이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간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해 왔는데, 리스트로 중첩된 형태. 자,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네, 똑같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간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접근하는 방법은, 자, 그대로 이렇게 리스트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가 0, 1, 2, 3이죠. 지금 여러 개의 리스트라는 값을 가진 이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출력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세 번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접근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합니다. 0, 1, 2 하고 3인데 3에 옆에다가 또 0, 1, 2를 붙여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개별 그 값에다 해서 0, 1, 2, 그때 3, 1, 3, 0, 3, 1, 3, 2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죠? 근데 지금은 중첩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라는 것만 있는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 네, 계속 어떤 네스티드, 내포된 중첩된 형태의 리스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리스트 슬라이싱입니다. 리스트 슬라이싱. 뭐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1, 2, 3,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구성을 하고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자열 슬라이싱이랑 똑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인덱스 구조를 사용해서 슬라이싱이 됩니다. 자, 0번째면 우리가 0번째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콜론을 붙이는 거죠. 콜론. 자, 콜론을 붙이면, 콜론 붙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첫 번째부터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면 뭐예요? 그냥 출력한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해, 이런 의미니까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1부터 2. 자, 이렇게 하면 뭐만 출력이 될까요? 1부터 2. 1부터 2. 자, 0은 안 돼요. 0은 여기서, 그러니까 1은 출력이 안 되고 여기가 출력이 되죠. 여기 2. 네, 2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부터 내가 끝까지 출력해줘. 자, 그럼 2, 3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된 리스트도 슬라이싱이 되나요? 아, 그렇게 당연히 돼야죠.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중첩이 되든 어떤 기능이든 하나하나 인덱스를 통해서 리스트에 그 엘리먼트에 개별 접근이 가능해야지 리스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고 1, 2, 3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자, 1, 2, 3 자, 여기에 출력을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봤던 중첩된 리스트 형태로 나눈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슬라이싱을 해야 돼요. 자, 슬라이싱을 할 때, 자, 리스트에서 그냥 뭐 2에서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에서 4니까 0, 1, 2, 3과 1, 2, 3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이 두 개가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3 하면 어떻게 됐죠? 3 하면은 그 내포된 그 중첩된 리스트 내부에 있는 거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기다 또 인덱스 접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0, 1 여기 이 세 번째라는 1, 2, 3 본 상태에서 이 안에서 또 슬라이싱을 한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2로 해볼까요? 그냥 1, 2만 나오게. 네, 1, 2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중첩된 리스트도 당연히 슬라이싱으로 우리가 일부분만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 리스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operators, 그 다음 펑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에 더하기, 곱하기, len 이렇게, length 이거는 이제 내장 함수죠. 자, 더하기 연산자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 뭐 1,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1, 2, 3 자, 이런 식으로 표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스트 2에 대해서도 4, 4, 5,
6. 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보고 각각 무슨 값인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무슨 연산이 된다고요? 더하기 연산이 된다고요. 더하기 1 플러스 리스트 언더바 2, 1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리스트는 두 개가 이렇게 컨캐티네이트, 결합이 되는 연산을 플러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언더바 1에 만약에 곱하기, 자, 곱하기 한 3 해볼까요? 자, 곱하기 연산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 네, 1, 2, 3, 1, 2, 3, 1, 2, 3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자, 그럼 렌으로 우리가 길이를 구해 볼게요. 리스트 언더바 1. 자, 이거의 길이가 몇인지, 그 다음에 또 렌 리스트 언더바 1인데 곱하기 3 해볼게요. 그러면은 리스트 1은 지금 1, 2, 3 3개가 있으니까 3이라고 떴고, 곱하기 3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렌이 이거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한 게 아니에요. 리스트 1이 곱하기 3을 했을 때 지금 이 값 있죠. 1, 2, 3, 1, 2, 3, 1, 2, 3. 이거에 대한 전체 개수를 렌스로 구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리스트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수정입니다. 리스트 수정. 도대체 리스트의 값을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리스트는.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이제 1, 2, 3 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출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옵스. 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자, 리스트 두 번째. 그럼 어디에요? 0, 1, 2 끝에죠. 끝에를 내가 3가 아니라 3이라고 그냥 숫자로 넣어야겠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 2, 3인데 1, 2, 3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첫 번째도 좀 바꿔야겠어.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1, 2 여기도 내가 2로 숫자 2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0번째도 내가 1로 바꿔야지.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문자로 1, 2, 3로 문자열 1, 2, 3로 나와 있던 그 리스트 값을 우리가 숫자로 뒤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바꿔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숫자로만 구성된 리스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리스트 메소드입니다. 그 리스트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문자열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메소드에 어떤 유용한 메소드들을 이렇게 리스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는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자,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한다. 우리가 그 엘리먼트 하나를 추가해 볼 텐데 한번 리스트에 우리 계속 쓰는 1, 2, 3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는 겁니다. 어펜드. 자, 어펜드를 하는 게 뭐냐면 추가를 해줘요. 여기다 4를 추가해 볼게요, 제가. 자, 그 다음 출력. 자, 물론 여기 1, 2, 3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끝에 뭐가 추가가 됐어요? 4가 추가가 됐어요. 네, 끝에. 이 어펜드는요, 리스트 요소를 추가하는데 여기 끝에다가 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그냥 똑같은 형식의 문자열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여러 리스트를 그냥 리스트를 또 리스트에다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1, 2, 3, 4가 추가적으로 이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 안에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렬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정렬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해볼게요. 제가 좀 숫자를 정렬 안 된 형태로 넣어주고 출력도 해보고. 네, 그러면 리스트가 이렇게 정렬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ort한 다음에 출력. 네, 10, 40, 20, 30이라고 떴던 게 정렬이 돼서 10, 20, 30, 40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이 숫자 값에 대해서 잘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걸 해볼게요. 과일 이름으로, 과일 이름 문자열로 이렇게 생각나는 과일로만,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네, 잘 출력이 됐죠? 오렌지 스펠링 틀렸어요. 자, 오렌지, 애플, 버네너, 스트로베리 이렇게 출력이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솔트를 다시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것도 애플, 바나나, 오렌지, 스트로베리처럼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자료형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자료형에 따라서 정렬되는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복사 좀 해올게요. 아무거나 과일로 복사를 해오고, 자, 리버스 되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출력 한번 하고, 리버스. 자, 리버스가 있습니다. 리버스 된 애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오렌지, 애플, 버네이너, 스트로베리가 있었는데 리버스를 시켰어요. 리버스는 정렬이 아니고 리버스, 인덱스를 순서를 반대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로베리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스트로베리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이렇게 구성된 형태로 리스트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소를 반전시키자, 그럴 때 쓴 게 리버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이거는 리스트의 요소 값에 대한 인덱스를 반환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10, 40, 20, 30 했네. 네, 그렇게 프린트 리스트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거의 인덱스 값, 위치 값을 알고 싶다. 자, 그러면은 리스트인데, 자, 인덱스라고 해놓고 내가 10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어. 출력을 해봐. 그런 거죠. 한번 출력해볼까요? 네, 10이 어디 위치에 있죠? 리스트에. 리스트의 인덱스 값으로 0번째, 가장 첫 번째 있으니까 0번째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20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자, 20은 지금 인덱스 값 2입니다. 즉 0, 1, 2, 0, 1, 2.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20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인덱스는 그렇게 리스트의 요소 값에 대한 인덱스를 반환할 때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요소 삽입입니다. 요소 삽입. 복사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소를 삽입하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우리가 append는 리스트에 항상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형태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insert라는 게 있어요. insert. 자, insert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 있어요. 원하는 인덱스에다가 내가 넣을 값. 네, 이런 식으로. 자, 10, 40, 20, 30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5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0, 1, 2, 3, 4. 자, 4가 끝에죠. 자, 이렇게 끝에다가 추가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넣으면 좀 아쉬우니까, 자, 4, 50, 네 번째 인덱스에 50을 넣은 거랑 다르게 첫 번째에다가 자, 60을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6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맨 첫 번째에 있는 곳에 60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하나씩 다 시프트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인설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요소를 삽입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무브가 있습니다. 리무브. 이렇게 복사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리스트에 리무브 뭐 제거입니다. 제거. 근데 여기에 내가 어떤 요소를 제거할지를 값을 이렇게 써줍니다. 리스트의 실제 엘리먼트에 값을 이렇게 써줘요. 자, 10, 40, 20, 30이었는데 remove 40, 40을 지워줘 이랬더니 10, 20, 30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워줘 30, 30이라는 숫자를 지워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30을 지웠더니 10, 20 이렇게만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가 있는데 딜이 있어요. 딜. 자, 딜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리스트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딜은 여기에 이제 리무브를 통해서 어떤 값에 대해서 삭제를 했던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는 접근을 복사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딜 하는데 리스트 0번째 자 지금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죠? 값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인덱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대해서 그 위치값 리스트의 현재 위치값 그 인덱스에 대해서 값을 삭제해줘. 그러니까 0번째 첫 번째 있는 리스트에 10이라는 값이 삭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삭제해줘. 자 나는 인덱스 2를 삭제해줘. 자 그랬더니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삭제가 되면 될수록 인덱스 위치값이 어떻게 되죠? 인덱스 위치값이 바뀌죠. 그거를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0, 40, 20, 30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0이라는 위치값이 이 10이라는 걸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0이라는 위치에 40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두 번째에 있는 리스트 위치값을 삭제해 주니까 0, 1, 2 2가 이제 마지막 값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30이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40과 20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요소 방출하는 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팝. 자, 리스트의 팝은 뭐냐면 요소를 방출시키는 거예요. 방출. 네, 방출. 이게 이제 그냥 제거와는 좀 달라요. 방출은.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출력을 해볼게요. 자, 10, 40, 20, 30인데 팝은 뭐냐면 끝에 있는 거를 방출시킵니다. 끝에 있는 걸. 끝에 있는 30이 어떻게 됐어요? 방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팝이 리턴으로 30을 리턴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방출을 시킨 거죠. 한번 리턴 시켜주고 끄집어내서 리턴 시켜준 거예요. 끄집어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팝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의 인덱스 위치를 팝 시킬 수도 있어요. 자 보면은 0번째에 팝 시켜줘. 그랬더니 10, 40, 20이 있는 상태에서 10을 팝을 시켰죠. 그랬더니 남은 건 40, 20.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 요소를 방출하는 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카운트예요. 카운트. 리스트 요소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카운트. 자 이거는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10, 20, 20, 30, 30 이렇게 해볼까요? 10 하나, 20 2개, 30 3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출력도 물론 해보고 출력이 잘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떤 값에 대해서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에다가 카운트를 합니다. 30이란 게 몇 개 있지? 30이란 값 몇 개 있어? 출력해줘. 자 이렇게 했을 때 3개가 있습니다. 자 또 20이란 값 몇 개인지 출력해줘. 네 이렇게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요소의 값을 입력해주고 그게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카운트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extend인데요. extend는 이겁니다. 리스트를 확장할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리스트든 어떤 거든 내가 확장할 때 예를 들어서 10, 40, 20, 30이 똑같이 있다고 치고요.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서 보니까 4개가 있고 근데 리스트에 extend 해줘. 자, extend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50이랑 60을 추가해야지. 50이랑 60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extend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결과로 보니까 뒤에 50, 60이 이렇게 붙었어요. extend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그 포함된 형태로 concatenate 된 형태로 이렇게 결합된 확장된 형태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튜플입니다. 튜플. 자, 튜플은 리스트랑 유사해요. 근데 리스트랑 차이점이 뭐죠? 리스트랑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변경 불가능한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값 할당, 이것도 이제 당연히 리스트와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했는데 튜플은 괄호를 사용합니다. 괄호. 자, 한번 우리가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프린트를 출력하는데 여기에 튜플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자, 출력을 한 겁니다.
자, 튜플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입력을 한 거예요. 네, 비어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고 이제 뭐 값을 한번 넣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튜플이라는 표시 괄호로 그 다음에 1, 2, 3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출력. 네, 이렇게 튜플 값이 입력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랑 똑같이 우리 1, 2, 3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문자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사실 하나의 자료형이 아니라 여러의 자료형 튜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여러 자료형 숫자와 문자 둘 다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자료형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우리 이게 무슨 형태였죠? 중첩으로 네스티드 된 이런 튜플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료형에 대해서 여러 자료형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자료형에 여러분 이렇게 이거 하나도 뭐예요? 사실은 이 내부에 있는 튜플도 하나의 자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형이든 여기 튜플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도 하나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 자료형조차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 한번 해볼게요. 튜플도 인덱싱 있겠죠? 자, 튜플 뭐 1, 2, 3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출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출력해보니까 1, 2, 3 잘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내가 인덱스로 접근을 하겠다. 자, 튜플인데도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여러분 대괄호예요. 인덱스는. 자, 인덱스로 내가 첫 번째 출력해보세요 라고 넣으면 이제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튜플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뭐였죠? 자, 리스트를 생각해보세요. 인덱스 접근할 때 마이너스 1은 항상 끝에, 네, 끝에를 의미하는 그러한 인덱스 접근 방법이었죠. 네, 그리고 이어서 중첩 튜플 인덱싱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첩된 형태로 튜플도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첩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예시로 네, 1, 2, 3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 또 중첩된 형태의 우리가 또 하나의 튜플이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중첩되어 있는데 우리가 리스트로 똑같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0, 1, 2, 3이잖아요. 세 번째 출력을 해보면 지금 튜플 안에 튜플 바로 내포되어 있는 그 튜플 중첩된 튜플만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3하고 인덱스로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원하는 하나를 지금 1이면 어떻게 되죠? 자, 0, 1, 2, 3 3이니까 여기 지금 현재 튜플 안에서 또 0, 1, 2 그럼 여기에 1 그럼 뭐 몇이 출력이 될까요? 네, 이렇게 2가 출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중첩 인덱싱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튜플도 슬라이싱이 되겠죠.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네, 1, 2, 3 튜플 출력을 해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슬라이싱 해보겠다. 슬라이싱을 이렇게 하나만 이건 그리고 전체 이렇게 하면 끝에까지 그러면은 1, 2, 3 지금 슬라이싱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일부만 이렇게 슬라이싱 네, 그리고 또 끝에까지 출력 1, 2, 3 자, 여기는 1, 2, 3 끝까지죠. 첫 번째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1 인덱스 1부터 1부터 그러면 이제 2죠. 2 그 다음에 인덱스 1부터 끝까지 그러면 2, 3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첩된 튜플을 슬라이싱 하는 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중첩된 거 하나 좀 가져올게요. 여기 있는 거. 자, 중첩 튜플
자, 이런 중첩된 튜플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에서 내가 출력으로 튜플, 근데 중첩되어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0, 1, 2, 3, 세 번째가 이 안에 있는 중첩된 내용에 대한 거죠. 중첩된 튜플을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한 다음에, 자, 3이라고 중첩된 위치에서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인덱스 끝에만 되겠죠. 그러면은 3, 0, 1, 2잖아요. 2부터 끝까지 해봤자 이게 끝에 거니까 3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 3만 나오죠. 여기가 비어 있으면 뭐예요? 0부터잖아요. 그래서 0부터 우리가 여기 0, 1, 2가 되기 전까지 0, 1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플 연산자 오퍼레이터스, 그 다음에 펑션, 이것도 이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 리스트 길이를 구하는, 자, 리스트가 아니죠, 튜플. 튜플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실행해야 되죠? 튜플이 이제 두 개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튜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튜플 2에 대해서도, 자, 여기에 4, 5, 6,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각자 알아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튜플 1과 튜플 2를 더하기,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합쳐졌죠. 튜플 두 개가 컨캐테네이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곱하기 3을 해보겠다. 튜플 1에 대해서 곱하기 3 하니까 1, 2, 3, 1, 2, 3, 1, 2, 3 똑같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똑같이 되고요. 랭스도 마찬가지로 튜플 1, 이렇게 개수.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요? 랭인데 우리가 튜플 1 플러스 튜플 언더바 2 이렇게 1과 2를 합친 거에 대해서 전체 개수가 몇이야? 그러면은 6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전체 지금 길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튜플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해요. 왜냐면 리스트에서 이미 우리가 봤던 것들이 튜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튜플은 단지 리스트와의 차이점이 뭐야?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랑 튜플을 쓸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거든 뭐 다 리스트로 해도 되니까, 변경이 되니까 리스트를 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튜플을 꼭 사용해야 할 때가 또 이제 존재합니다. 왜냐면 변경 불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변경 불가능한 구성으로 가져가야 될 데이터를 혹은 값을 리스트로 했을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값이 변형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값이 변경되면 안 돼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그런 값들은요 튜플로 아예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실수로 값이 바뀌다 하더라도요 값이 변경이 안 되니까 미연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튜플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예요. 세트는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집합이에요. 집합.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는 데이터 집합을 위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중복도 없다, 순서가 없다. 집합은 중복, 순서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인덱싱으로 값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은 인덱스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집합은 왜 안 될까요? 아니,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는 말은 인덱싱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순서가 없어요. 그 차이를, 인덱싱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그 차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중괄호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1, 2, 3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더니 출력 잘 되는데 여기에 뭔 차이가 있죠? 저는 분명히 1, 2, 3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출력은 뭐야? 2, 3, 1으로 나왔어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순서가 없다
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집합에서는 순서가 의미 없게 그냥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은 10, 20, 30, 40 우리가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40, 10, 20, 30. 네, 순서에 의미가 없다. 그게 집합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집합이 그러면 이거 뭐에다 쓰는 거예요? 자, 집합은요. 여러분 집합 자체에 고유한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그 계산, 집합 연산자, set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주로 이제 이 집합이란 자료를 사용하는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고 막강한 기술이죠. 자, 우리가 10, 20, 20, 30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set 1에는, set 2에는 30, 30, 40, 50 뭐 이렇게 한번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값이 어떤 식으로 된지 세트를 출력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개를 넣었어요. 여러 개 넣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가죠? 네,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중복이 허용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set 1과 이제 연산자를 한번 해볼게요. set 1과 set 2. 네, 그랬더니 10, 20, 20, 30 결국엔 10, 20, 30이고 밑에도 30, 40, 50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교집합은 앰퍼전트 이 엔드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앰퍼전트 기호로.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30이죠. 여기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set 1과 그냥 복사해서 앞으로 사용할게요. 자, set 1과 set 2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합집합을 구하고 싶다. 합집합은 여러분 파이프라인 기호 있죠. 파이프라인 기호는 엔터 값 위에 있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 값 위에를 치시면 돼요. 자, 합집합 했더니 어떻게 돼요? 50, 20, 40, 10, 30. 자, 30이라는 겹치는 거 빼고 다 보니까 5개가 있어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없이 출력이 아무렇게나 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집합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차집합 디퍼런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 20, 30에서 30, 40, 50을 뺐어요. 그러면 교집합으로 해당하는 30이 있죠. 그 30만 빠지고 set 1에서 존재하는 10, 20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t 1에서 우리가 이게 뭐냐? 헷기호를 사용합니다. 헷기호. 자, 헷기호는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네, 여집합이면 여러분 뭐죠? 전체 합집합에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뺀 여집합. 그렇기 때문에 10, 20, 30, 40, 50 전체가 10, 20, 30, 40, 50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교집합에 해당하는 30이 빠진 40, 10, 50, 20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집합 연산 우리 여러 다양한 세트 오퍼레이션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가 있어요. 자, 오퍼레이터랑 메소드랑 무슨 차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연산자는요.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통해서 이런 연산이 수행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동일하게 이 집합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세트에 대한 그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메소드.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 구성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매칭돼서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거 메소드 말고 여러 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자 접근도 되고 메소드 접근도 된다. 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set에 대해서 언더바 1인데 여기에 메소드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교집합을 한번 볼까요? 교집합은 intersection입니다. intersection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set 언더바 2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출력. 네, 그렇게 했더니 10, 20, 30, 40, 30, 40, 50 이렇게 있는 set 1과 set 2에 대해서 intersection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집합 30이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연산자로 한 거랑 결과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니온이 있습니다. 합집합은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자, 유니온에 대해서도 똑같이 결과로 10, 20, 30, 40, 50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온 말고 이제 차집합은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사용해도 되는데 디퍼런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퍼런스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여집합이 있는데 여집합은 그 시메트릭 디퍼런스라고 그래요. 자, 시메트릭 디퍼런스. 네, 시메트릭 디퍼런스 결과도 이렇게 40, 10, 50, 20 해서 여기에 전체 우리 합집합에서 교집합인 30을 뺀 나머지가 이렇게 결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도 셋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제 셋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10, 20, 30, 40 이렇게 제가 값을 넣어볼게요. 이건 출력을 해보고 네,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dd 하겠다. add 50을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add 해서 우리가 요소 50이 추가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순서가 없기 때문에 50이 끝에 들어가거나 앞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들어가요. 어디 위치인가에 들어갑니다. 셋이니까 순서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에서 add 말고 업데이트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는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여러 요소를 추가할 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 요소. 하나를 할 때는 add. 근데 내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럼 여러 개 할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60과 70을 더해주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추가를 해줘서 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결과 확인했으니까 60, 70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셋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셋에 제거를 하고 싶다. 요소 제거에는 remove가 있습니다. remove. 60, 70 중에 70을 한번 좀 제거해 보겠어. 아니야, 60도 좀 제거하자.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업데이트를 통해서 60, 70이 추가됐던 게 삭제가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set을 통해서 discard 할 수 있고요. discard는 뭘까요? discard는 여러 요소를 제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똑같은 기능을 한번 discard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30을 제가 제거했습니다. 요소를 제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다 제거하고 싶어. 그냥 셋에 있는 모든 값을 제거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clear입니다. clear 하면요, 자, 클리어한 다음에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클리어하면요, 셋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셋이 됩니다. 네, 다 지워줘. 그랬을 때 클리어로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트 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예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정도 메소드 사용할 수 있으면 네, 무리 없이 거의 웬만한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키, 값. 우리가 이렇게 페어 형태로 딕셔너리를 구성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셋을 봤잖아요. 셋도 순서가 없는데 딕셔너리도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우리가 해당하는 키 값을 통해서 값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를 통해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키를 모르면 이제 값을 우리가 빼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키가 동일한 게 있을 경우에는 덮어 써버립니다. 키는 항상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키로 하나만. 만약에 동일한 키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키에다가 원하는 추가된 값으로 덮어 써버립니다. 그래서 키당 값으로 이렇게 항상 페어로 유지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료형의 특성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어떠한 자료형으로 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목적에 맞는 자료형을 선택하는 것. 자, 우리가 딕 한번 해볼게요. 딕. 자, 딕도 이제 셋처럼 중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페어 형태로 키와 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은 3.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1이라는 키값에 1, 2라는 키값에 2, 3이라는 키값에 3라는 값을 각각 넣어줬어요. 출력. 자, 딕에 대해서 출력해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내가 이제 여기에 좀 동일한 키값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1, 1, 2, 2,
3, 3 이렇게 추가를 넣어볼게요. 일부러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딕셔너리의 특성이 동일한 키값이 있을 경우 덮어 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덮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에 존재하는 값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값으로 이렇게 그냥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이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어떤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키값에 값을 추가해서 그냥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 복사를 좀 해볼까요? 자, 기본으로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딕의 두 번째, 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무슨 방법이죠? 네,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자 보면은 여기가 인덱스가 아니에요. 딕셔너리는 인덱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인덱스에 키가 들어갑니다. 키. 인덱스의 숫자로 순서에 대한 어떤 위치 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2라고 넣은 게 인덱스 값이 아니에요. 바로 2라는 키 값입니다. 키 값. 네, 키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2라는 키 값이 어디야? 네, 2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이게 인덱스라고 치면 어디가 출력이 돼야 돼? 0, 1, 2니까 여기가 출력이 돼야 돼요. 3가 출력된 게 아니고 여기 2가 출력이 됐죠. 왜냐하면 2라는 게 인덱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키값을 의미하는 그러한 접근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4라는 키값, 여기는 이제 인덱스가 아니에요. 4라는 키값을 내가 추가해 봐야지 라고 하고, 여기다가 내가 특정한 4라는 문자열 값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4라는 키와 value인 4,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너무나도 쉽게 추가가 되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5라는 키 값에 내가 5라는 값을 추가로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1, 2, 3 기존에 있는 거와 함께 추가로 4, 4, 5, 5 이런 식으로 키 값 이렇게 페어 두 개를 추가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편의에 따라서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내가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자, 제거는 어떻게 할까요? 제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거하는 기능 딜이 있음. 딜리트의 딜. 자, 여기에 내가 4라는 키 값에 해당하는 거를 삭제하고 싶다. 자, 출력을 하고요. 자, 보면은 4 지금 보면은 4가 빠졌어요. 4, 4 이렇게 우리가 추가했던 거를 딜리트로 제거를 하니까 남아있는 건 1, 2, 3, 5 이렇게 이런 키 값들에 대해서만 지금 남아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제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추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 기존에는 추가할 때 어떤 메소드를 사용했잖아요, 다른 애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내가 어떤 그 자료형에 해당하는 키 값을 넣어주고 거기에 밸류를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 메소드. 자, 딕셔너리 메소드는 딕셔너리에도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기능들의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사용하기 편한 것들,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네,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 이 가져온 상태에서 자, 점을 찍어요. 점을 찍으면 이제 메소드에 접근을 하죠. 거기에 이제 내가 키만 출력하고 싶다. 자, 딕셔너리 키만 가져와 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1, 2, 3, 1, 2, 3으로 1, 2, 3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키만 가져와 줘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1, 2, 3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2, 3만. 이제 여기에 있는 딕셔너리의 키 값이라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키 값이 아니라 나는 값만 가져와 줘. 그럼 밸류스를 쓰면 됩니다. 밸류스 메소드를. 자, 결과 볼까요? 자, 밸류스 메소드 쓰니까 어떻게 돼요? 키는 하나도 안 나오고 밸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하나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게 아니라 키와 밸류 다 가져와줘. 그러면 여기에 아이템스가 있습니다. 아이템스. 네, 아이템스.
자, 아이템스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 가져오는 거죠.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딕셔너리에 있는 키와 값을 모두 가져오는 그런 기능. 자, 그리고 딕셔너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근데 어떤 걸요? 특정 키에 해당하는 값만 하나 가져와줘. 그걸 get으로 할 수 있습니다. get. 자,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지금 2라는 키 값에 해당하는 값 가져와줘.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면 2라는 키 값의 값 몇이죠? 키로 2 값이 여기 값으로는 2라는, 그래서 2가 이렇게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팝이 있어요. 팝은 딕셔너리에서 키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값을 추출하는 거예요. 값을 가져오는 거랑 추출하는 거랑 다른데 값을 이제 가져오는 건 이제 그냥 출력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팝은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네, 지금 이렇게 출력을 했죠. 그러면은 3이라는 키 값에 해당하는 3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3를 팝으로 뺐어요. 빼낸 거예요. 자, 빼내는 걸 확인해 볼게요. 딕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보면은 이렇게 팝으로 한번 출력한 순간 팝에서 기존의 딕셔너리에서 3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get과 팝은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둘 다 우리가 그 해당하는 키에 대한 값을 가져오긴 했어요. 가져오긴 했는데 그걸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는 가져와서 보여주기만 한 거고, 얘는 가져온 걸 빼버렸어요. 네, 이 리스트 딕셔너리에서 이 값을 해당하는 거를 빼버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 다 지워버리고 싶다. 클리어. 똑같이 클리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자, 클리어 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클리어 했더니 하나도 값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도 좀 살펴봤는데, 자, 보면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게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예요. 총 4개의 어떤 그 자료형들이 있는데, 이 자료형들은 뭐 이제 문자열과 비슷하게 어떤 슬라이싱 기능과 인덱스 기능 이런 거 다 존재하는데, 여기에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게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료형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이 자료형을 내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 데이터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매칭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